안녕하세요. 디블리셔 써니입니다. 오늘은 로그인 페이지 디자인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디자인을 할 때에는 기획서가 필요한데 저희는 없으니까 다른 사이트 로그인 페이지의 문제점도 찾아보고 디자인도 개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기준으로 가져온 로그인 페이지는 스타벅스 앱의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페이지의 디자인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을까요? 제가 발견한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불필요한 친절이에요. 자, 페이지를 살펴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죠.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그리고 누가 봐도 스타벅스 로고인 것과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이런 중복된 표현은 가독성을 해치기도 하고 오히려 사용자한테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해야 하고요. 사용성을 위해서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튼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 말고 가장 자주 쓰이는 버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회원가입 버튼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는 요즘은 자동 로그인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버튼은 아니에요. 근데 회원가입은 어때요?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가 없을 시에 바로 찾게 되는 두 번째 버튼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스타벅스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한 번에 찾으셨나요? 네, 단순한 페이지라서 빨리는 찾았겠지만 아마 눈을 몇 번 굴리셨을 거예요. 이러한 실수는 사용자에게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생각하게 하지 마 라는 책도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 첫 번째 불필요한 친절, 두 번째 버튼 우선순위, 이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로그인 페이지 디자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그마에서 새 디자인 파일을 우선 만들어 주시고요. 프레임 버튼을 클릭해서 모바일 프레임을 먼저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작업을 할 때 375812 이 사이즈를 많이 작업하거든요. 클릭하면은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주실 것이 저는 컬러 세팅을 그 다음으로 합니다. 페이지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줄게요. 디자인 시스템 페이지를 만들어서 컬러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컬러 등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자, 이 컬러를 세팅하고 작업을 진행한 것과 안 하고 작업을 진행한 거의 작업 속도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나중에 수정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이 컬러 세팅 작업은 반드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컬러 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 칩을 클릭하고 여기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면은 라이브러리가 뜨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네이밍을 지어줍니다. 그레이 900. 이 네이밍은 원하시는 거대로 본인이 구분하실 수 있는 네이밍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클릭하고 나머지들도 차례대로 이렇게 똑같은 단계를 거쳐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레이 700, 그레이 600, 그레이 500, 그레이 400, 그레이 300, 그레이 200. 이 화이트는 화이트로 네이밍을 해줄게요. 그리고 보더 컬러도 따로 등록을 해주시고 메인 컬러를 뽑기 위해서 스타벅스 로고를 먼저 일단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로고를 가져오면 컬러 칩을 클릭하면은 이 필 라인이 뜨거든요. 이 필에서 컬러 칩을 클릭하고 스포이드를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에 갖다 대면 이렇게 컬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컬러를 뽑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로 텍스트도 좀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컬러 칩을 클릭한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스타일을 넣어줄게요. 이거는 메인 그린으로 이렇게 기본 컬러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다시 디자인하던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제가 하는 거는 그리드 세팅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에는 큰 그리드 작업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세팅을 해주고 갈게요. 이렇게 프레임을 클릭하고 레이아웃 그리드를 보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리드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드를 클릭하고 이 그리드로 되어 있는 거를 컬럼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 창이 뜨죠. 이 카운트는 이 빨간색 칸의 숫자이고, 그 다음에 마진은 양옆 왼쪽과 오른쪽의 마진 영역입니다. 여백. 그리고 겉터는 이 카운트 각 값들의 간격 픽셀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카운트 값을 4 정도로 주고, 마진은 저는 보통 16픽셀에서 20픽셀로 주는데 오늘은 한 20픽셀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겉터는 저는 16픽셀로 보통은 작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대지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리드 세팅까지 완료가 됐고요.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 그리드를 껐다 켜려면 Shift G, 다시 켜려면 Shift G를 누르면 이렇게 껐다 켰다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모바일 폰 형식에 맞춰서 스타투스 바랑 인디게이터 바도 같이 붙여놓고 항상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야지 실제 모바일에서의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투스 바랑 인디게이터 바를 이렇게 상단과 하단에 각각 위치시킵니다. 이 스타투스 바랑 인디게이터 바는 애플에서 직접 디자인 시스템 파일을 피그마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 토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파일을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용 하단에 링크에 디자인 시스템 링크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위해서 요 그리드는 잠시 꺼두겠습니다. Shift G를 눌러서 꺼주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스타벅스 디자인을 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다 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뒤로 가기 버튼이 있는 헤더를 먼저 작업을 해야겠네요. 헤더 영역은 이게 뒤로 가기 버튼만 있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다른 형태로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아예 영역 자체를 저는 잡고 시작을 합니다. 프레임 버튼을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로 잡아준 다음에 사이즈 높이는 한 56 정도로 잡을게요. 상단에 붙여주고, 이게 헤더 영역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헤더 영역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이 있으니까 뒤로 가기 버튼을 아이콘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레임을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24픽셀의 아이콘을 뒤로 가기 아이콘으로 사용할 걸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 터치 영역을 고려해서 프레임을 하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G를 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그룹을 프레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양옆에 10과 10의 패딩 값을 추가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터치 영역이 44픽셀과 44픽셀의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모바일에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최소 터치 영역은 40에서 한 56픽셀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 작업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그 다음 작업자들이 작업하기에 편합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겠죠? 프레임을 가운데 얼라인으로 잡아주시고 이제 그리드를 맞춰볼게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리드를 한 다음에 이 터치 영역과는 또 다른 별개로 이 아이콘의 그리드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네요. 이렇게 라인 끝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맞았죠? 그럼 이제 헤더 영역 끝나는데 이런 거 네이밍을 좀 해줘 볼게요. 나중에 디자인 작업할 때 구분하기 쉽게 네이밍을 하고 다시 컨트롤 G에서 그리드를 끕니다.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이 일단 로그인 타이틀을 저는 쓰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로그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버튼만으로도 이미 로그인 텍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이틀은 빼고 자, 스타벅스 로고를 넣어주겠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로고를 다시 가져와 주고요. 굳이 이렇게 풀 로고가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 CI만 따로 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I만 따로 빼서 가져오고 사이즈는 한 100 정도로 주고 싶은데 요게 그냥 여기서 사이즈를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율대로 스케일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K를 눌러주면 이렇게 스케일 바가 뜹니다. 여기서 가로값을 100 정도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비율대로 내용이 줄어듭니다. 100 정도로 해서
가운데로 얼라인 해주고 위치를 잡아줄게요. 한 위치 값은 상단으로부터 상단에 그냥 붙여볼까요? 어차피 여백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잡아주고, 자, 뭔가 로그인 페이지에 사실은 저는 이런 중간 뭐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뭐 로그인 해주세요 이런 텍스트가 없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또 기획자분들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 수도 있으므로 일단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하고 페이지를 클릭해서 텍스트를 작성해 줄게요. 회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요즘 모바일이나 작업할 때 프리텐더드 폰트를 많이 쓰거든요. 네, 요거 그대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한 20 정도로 줄까요? 한 22 정도로 키우고 이 간격은 한 150% 맞춰줍니다. 폰트 같은 경우는 전 기본 세팅으로 150%나 아니면 175% 작업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간격은 마이너스 1.25% 이렇게 기본 세팅을 텍스트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운데 정렬을 하고 상단에 붙여줄게요. 요게 지금 이 로고 자체가 소수점으로 떨어져가지고 다른 마진이나 이런 것도 소수점으로 떨어지거든요. 저는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고의 소수점을 좀 없애줘 볼게요. 그룹을 프레임으로 바꾸고 얘도 그냥 10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이 없어졌죠? 그러면 조금 이제 편하게 얘의 간격을 잴 수가 있어요. 이 로고랑 텍스트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화 시켜줄게요. 그리고 여백은 20 정도로 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화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 중에 이 로고 이미지를 좀 키우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K로 눌러서 또 한 120 정도로 키우겠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텍스트도 같이 뒤 밑으로 밀릴 수 있도록 자동화하기 위해서 오토 레이아웃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100으로 했으므로 컨트롤 Z를 다시 눌러줄게요. 이렇게 텍스트 기본 세팅이 됐고, 그 전에 이 회원 서비스의 컬러를 먼저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에서 아까의 그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면은 등록했던 컬러 시스템들이 나오죠? 여기서 그레이 900의 톤으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풋 박스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 언더라인의 인풋 박스 디자인도 이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디자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테두리 있는 인풋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텍스트를 먼저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인풋 박스 같은 경우는 저는 14픽셀이나 아니면 16픽셀의 폰트 사이즈를 씁니다. 그리고 보더의 필요는 없으니까 레귤러 사이즈로 주고, 이게 기본 작성되는 컬러가 아니라 기본 입력 값이니까 스타일을 한 400 정도로 컬러 톤을 낮춰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더를 만들어야 될 텐데, 테두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 자, 이 텍스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G를 누릅니다. 이 그룹을 다시 프레임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킨 상태에서 양옆 테두리 패딩 값을 한 16씩 주겠습니다. 양옆에 16, 위아래로 16. 그러면 총 인풋 박스의 높이 값이 한 56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이 보더의 테두리가 좀 둥근 형태였으면 좋겠는데 한 8 정도로 라운딩을 주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어떤 값을 줬는지 잘 안 보이죠? 이제 컬러를, 보더 컬러를 넣어주면 보일 겁니다. 스트로크에서 스타일을 클릭하고 보더 컬러. 짠! 내가 준 라운드와 패딩들이 이제 다 입혀졌어요. 이거를 이제 그리드를 킨 상태에서 다시 위치를 시켜줄게요. 짠!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 시켜도 되고, 그냥 이 X 값으로 패딩을 저희가 20을 넣었으니까 마진을 20을 해주면은 해당 형태로 위치가
이동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거를 꽉 차게 한번 늘려줄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인풋 박스 값을 풀로 채워준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의 정렬을 레프트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이제 영역들을 채워줘야 돼요. 이런 영역들 하나하나 다 작업을 디테일하게 해주셔야지 퍼블리셔들이 제대로 퍼블리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두지 마시고 이 텍스트 박스를 풀로 허그 값이 아니라 필로 채워줄게요. 필 컨테이너. 그 다음에 텍스트를 레프트로 정렬을 해줍니다. 자, 인풋 박스 폼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작업을 퍼블리싱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토 레이아웃과 패딩과 이런 풀 작업들이 다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해도 좋지만 이것도 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그래서 이 컴포넌트 이름을 인풋 박스로 하겠습니다. 자, 얘가 메인이 되는 컴포넌트거든요. 메인이 되는 컴포넌트는 잠시 옆으로 빼두고 따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옆으로 빼두고 이 컴포넌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프레임을 잡고 컨트롤 V 하면은 자식 컴포넌트가 이렇게 붙여 넣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것들을 컨트롤 V에서 하나가 더 생기죠. 그럼 여기를 다른 텍스트로 이제 바꿀게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컴포넌트화 하는 이유는 잠시 이거 그리드 좀 끌게요. 컴포넌트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부모 컴포넌트를 클릭한 다음에 보더 컬러로 바꾸고 싶다. 자식까지 한 번에 바뀌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컴포넌트 디자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일단 컨트롤 Z에서 다시 원상복귀 해주고 자, 이 폼들도 두 개를 잡고 컨트롤 G에서 오토 레이아웃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간격은 한 12 정도로 줄까요? 그리고 나서 버튼도 이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튼을 만들 때 보통은 인풋 박스랑 같은 높이랑 같은 스타일로 만들거든요. 인풋 박스가 지금 56의 8 라운드를 갖고 있죠. 버튼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은 버튼에 들어갈 텍스트를 먼저 넣을게요. 로그인. 그리고 나서 이거를 컨트롤 G에서 한번 감싸준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화 시켜줍니다. 얘도 똑같이 패딩 값은 한 16 정도로 주면은 똑같이 56 픽셀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로그인 버튼에 허그가 아니라 가로값을 필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 프레임 사이즈에 따라서 로그인 버튼 텍스트의 사이즈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레임 사이즈는 그리드를 켠 상태에서 맞춰줄게요. 그리드를 켠 상태에서 X가 20으로 이동한 다음에 사이즈는 똑같이 335. 그 다음에 이 로그인 버튼의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나서 인풋 박스랑 같이 라운드를 8 정도로 값을 줄게요. 로그인 버튼의 컬러는 메인 컬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그린으로 컬러를 지정해주고 텍스트는 화이트로 컬러를 줄게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6 정도가 좋은데 두께는 한 볼드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풋 박스랑 같이 함께 드래그해서 잡아준 다음에 컨트롤 C를 해서 또 그룹핑을 해줄게요. 왜냐면 우리는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되니까. 인풋 박스와 로그인 버튼의 간격은 한 20 정도로 주겠습니다. 컨트롤 G에서 꺼주고 그리고 나서 이 폼이랑 위에 안내 문구를 또 다시 컨트롤 그룹핑을 해줄게요.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간격은 한 30 정도로 띄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랑 회원가입 버튼이죠. 저는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 우선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는 똑같이 그룹핑을 해줄 건데 로그인 버튼 하단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잡기. 폰트 사이즈는 1단계를 낮추기 위해서 14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한 500 정도로 준 다음에 강조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디엄 정도로 두께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텍스트를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비밀번호 찾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저는 라인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을 하나 넣어줄 텐데 한 14 정도? 폰트랑 똑같은 사이즈로 높이를 잡아서 라인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사이즈는 보더 컬러로 넣어주고 다시 얘네들을 드래그해서 이 그룹들을 잡은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 또 시켜줄게요. 얘네들의 간격은 한 12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정렬, 로그인 폼과의 위치를 또 잡기 위해서 컨트롤 G 해서 또 오토 레이아웃을 시켜주겠습니다. 얘네들 로그인 버튼과의 높이는 한 16 정도로 줄게요. 네, 됐죠? 그 다음에 회원가입 버튼은 어디에 넣을 거냐? 기존에 이 로그인하기 버튼이 있는 이 버텀으로 붙일 예정입니다. 버튼을 똑같이 디자인을 쓰기 위해서 로그인 버튼을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에 프레임을 잡고 컨트롤 V를 해줄게요. 로그인 버튼 하나가 복사됐죠? 얘를 바텀 쪽으로 붙일 겁니다. 바텀으로부터 한 20 정도 높이를 띄주고 텍스트를 회원 가입으로 바꿔줄게요. 자, 근데 로그인 버튼이랑 회원 가입 버튼이랑 컬러가 똑같으면 안 되죠. 동일한 단계들이 아니니까 로그인 버튼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으니까 회원 가입의 우선순위 단계를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톤을 조금 깔아줄 겁니다. 배경 색상을 메인 그린이 아니라 한 그레이 300 정도로 배경색을 회색으로 낮춰줄게요. 그리고 이 회원가입 버튼의 컬러를 텍스트의 컬러를 800 정도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저는 뭐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바로 이 회원가입 위에 안내 문구 살짝을 추가할 텐데 너무 친절하게 하지 말라는 디자인은 이렇게 중복된 내용들이지만 이런 좀 재미 요소나 사람들을 좀 해당 버튼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주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추가해도 좋습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이런 텍스트를 하나 넣어줄게요. 그러고 나서 컬러는 이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보다는 조금 더 단계가 높아야 되니까 한 600 정도로 준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4, 볼드는 한 미디엄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고 이 회원가입 버튼과의 높이는 12 정도로 줄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와의 좀 단계가 조금 더 구분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컬러를 700으로 바꿔줄게요. 네. 자, 어느 정도 디자인이 끝난 것 같은데 조금 여백 같은 거를 조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로고와 이 텍스트가의 간격을 조금 줄이고 싶어요. 20이 아니라 한 16 정도로 사이즈를 주고 싶습니다. 엔터. 자, 나머지 값들도 자동으로 이제 끌려 올라가죠. 왜냐하면 저희는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너무 단계별로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금 비교가 가능하죠. 디자인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어떠신가요? 기존 로그인 페이지와 새롭게 디자인한 로그인 페이지의 디자인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 주요 버튼들의 가독성이 높은지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좀 어떠신지 의견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디자인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서 하나 정도 좀 팁을 드리자면은 로그인 버튼이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아직 입력되지 않은 상태일 때는 한 오퍼시티 값을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본 세팅으로 해놓고 이런 것들이 입력되었을 때만 로그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약간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화해서 설정을 해놔주시면 더 좋은 디자인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